자, 그래서 캐글 컴피티션 와이색에 올라 있는 강의 공지를 이용해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컴피티션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할게. 듀데이트는 12월 23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마스 이브 이전에는 끝내야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놀 수 있을 테니까 12월 23일까지 했고, 질문이 있네. 그렇죠? 컴피티션의 기간은 12월 23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개의 컴피티션도 아직 올리지 않았는데 다른 두 개의 컴피티션도 똑같은 날짜 둘 다 12월 23일까지로 듀데이트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이면 여러분들 기말고사가 끝났고 그리고는 하루가 이틀 더 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기말고사 보기 전에 다 올릴 수 있으면 좋을 테고 정 안 되는 학생은 기말고사 끝나고 더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컴피티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컴피티션에 이제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출은 하루에 10번까지 제출할 수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10번씩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은 충분히 많이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이 컴피티션을 제출을 하는가.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컴피티션에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뭘 볼 수가 있냐면은 데이터셋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은 세 개가 올라가 있는데 하나는 train.csv, 이걸 이용해서 트레인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test.csv, 이게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sample.submission.csv는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하는 답안의 모습입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제출을 하고 나면 내가 어디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볼 수가 있냐면 리더보드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은 이게 금융공학의 이해 1만을 위한 컴피티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수업에서도 똑같이 이 컴피티션에 참여를 할 거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이 다 들어오면은 이 컴피티션 참여자가 약 270명이 27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수업이 지금 150명, 학생이 150명이어서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들어오나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지금 이게 세 개의 클래스에서 들어오는데 내가 이 세 개의 클래스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을 각각 다 구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공학의 이해를 듣는 학생은 금융공학의 이해를 듣는 학생들끼리 컴퓨터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보는 숫자에서는 등수는 다 섞여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나는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요 등수가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정보겠죠. 누가 지금 몇 등이다. 그리고 이 등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서브미션 파일과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미 올려놓은 정답의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오차가 가장 작은 사람 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스코어를 보면은 이 스코어의 메저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본적으로 민 스퀘어드 에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가 이제 루트를 씌운 값이어서 MSE가 작으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도 작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루트 민 스퀘어드 값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제로는 퍼펙트하게 다 맞추면 그러면은 0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 그렇죠? 지난번 프랙티스 보면은 퍼블릭하고 프라이빗의 리더 순위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 다르게 나오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적혀 있는 걸 보면은
This leaderboard is calculated with approximately 50% of the test data. The final result will be based on the other 50%, so the final standings may be different.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의 50%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퍼블릭 리더보드의 순위를 정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리더보드는 나머지 50%까지도 다 계산을 해서 프라이빗 리더보드를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양쪽을 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이제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보면은 퍼블릭 리더보드에서 높은 그러니까 이 등수가 높은 학생은 프라이빗 리더보드로 가도 대부분 다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금 순서가 약간 바뀐 경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이게 치팅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이걸 치팅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화이트보드에 가서 잠시 써서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리그레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요 아이디라고 하는 그래서 뭐 2번, 10번 하면서 이게 그냥 띄엄띄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컬럼 5라고 하는 애를 맞춰서 쓰는 겁니다. 얼마, 얼마, 얼마.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 파일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숫자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정답인데 여기도 아이디가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컬럼 5에 진짜 숫자가 적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 뭐 10, 뭐 5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있는 요 숫자와 그다음에 여기 정답에 있는 숫자를 서로 차이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러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걔를 스퀘어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계산해서 민을 계산하고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를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이 정답과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예를 들면 뭐 0.02 평균적으로 0.02만큼 차이가 납니다라고 답을 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100% 처음부터 100%를 다 이용하면 어떤 치팅이 가능하냐면은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0.1, 0.1, 0.1 이래 놓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뭐 에러가 그래서 0.05가 나왔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여기를 0.1, 0.2, 0.3, 0.4 이렇게 바꾸면 그다음에 에러가 얘는 뭐 얼마가 된다. 그래서 얘를 일일이 다 바꾸어서 얘가 0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가능한 치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데이터 답 자체를 50%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50%를 해서 앞에 50%를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해서 50%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50%에서는 어떠한 이상한 방법을 써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룰이 다음번 50%에는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 50개는 다음 50%는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100%다 맞출 수가 없을까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그레션 모형이 좋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리그레션 모형이 잘 예측을 할 거고 그러면 앞에 50%에 대해서 잘 맞추는 애는 그다음 50%에 대해서도 잘 맞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50%만 가지고 계산한 것과 나머지 50%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한 정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한 학생이 여기 스코어가 0.02806인데 다 계산하면 0.02806이 아니라 0.02770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발생을 하지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숫자가 계산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브루트 포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숫자를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라고 제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컴피티션에서 하루에 컴피티션 제출 횟수를 10번으로 제한하고 그러니까 몇 회로 제한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제한 제출 가능하다면은 무제한 제출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잘 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브루트 폴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봤자 소용이 없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으로서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얘를 어떻게 제출하는지는 이미 프랙티스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다 억셉트하고 들어갔으면 어 여기에 오버뷰. 그래서 오버뷰는 뭐 별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의 연속된 컴피티션 중에서 첫 번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쉬운 거고 두 번째 건 좀 더 어려울 거고 세 번째 거는 쪼금 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은 뭐 여기에 민 스퀘어드 에러로 할 거다. 근데 여기다 뭐 루트 씌운 값을 보여주지만 뭐 민 스퀘어드 에러가 작으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도 당연히 작겠죠. 그리고 데이터셋에는 이제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노트북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 이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제 새로운 노트북을 실행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코드를 쭉 짜면 됩니다. 그런데 일단 내가 노트북을 하나 올려 놨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컴피티션을 한번 프랙티스 컴피티션을 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서브미트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새로운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노트북으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가서 여기에 요 에디트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얘를 에디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버전으로 세이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는 학생 또는 또 컴피티션에서 더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컴피티션의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설명을 할 거고 그게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오는 데나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컴피티션 이후에 모델 또는 코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모델이나 코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제출해 보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다 인제 들어왔으면 셀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Shift Enter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 셀이고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코드를 그러니까 처음에 new 노트북으로 실행시키면 얘는 그냥 스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어떤 파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보면 3개의 파일이 보입니다. submission 그다음에 test, train 이렇게 3개의 파일이 보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코드의 많은 부분을 내가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텐서플로우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리그레션을 했었는데 거기에 사용했던 리그레션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의 컴피티션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get started with TensorFlow 그다음에 튜토리얼 그리고 비기너 아래에 ML Basic with Keras 그리고는 리그레션 네 들어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축약된 버전이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테라스 텐서플로우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뭐 케라스도 가져오고 레이어도 가져오고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도 가져오고 당연하죠. 예. 등수가 높을수록 당연히 학점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예. 그리고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읽어오겠습니다. 요 트레인 데이터셋이 있는 요 로케이션을 어떻게 아냐면은 여기에 있는 요 아웃풋에 보면 하나는 서브미션,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트레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는 그리고는 걔를 읽어와서 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했고 그다음에 로 데이터셋에 카피본을 만들어서 데이터셋에 저장을 하고 그거의 꼬리 부분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인제 이거고 이 코드 자체는 지금 텐서플로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텐서플로우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쭉 가지고 오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에 있는 코드가 무엇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만 이걸 바꾸고 더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애들을 읽어보면은 이 데이터 로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94,079번까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꽤 괜찮은 모델을 만들려고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1시간 이상씩 돌아갑니다. 따라서 하루에 10번 밖에 제출을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한번 제대로 만들고 이걸 돌리고 그다음에 아직은 이야기 안 하겠지만 여기 이제 세이브 버전 하면은 세이브 버전은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다 그대로 세이브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돌려요. 그래서 그냥 돌려봤을 때 1시간 도는 거면은 거기서 1시간 사용하고 그다음에 세이브하면서 다시 돌리는데 또 1시간 사용하고 해서 2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2시간마다 계속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도 10번 다 제출하려면 20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 10번을 보통 제출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셋 is NA sum은 이 데이터셋에 미싱 밸류가 있는가를 보는 방법인데 내가 지금 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은 미싱 밸류가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한번 확인해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컴피티션 2, 컴피티션 3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컬럼이 없어지든지 또는 이제 어디서 미싱 밸류가 생기든지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이 첫 번째 컴피티션을 잘 끝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두 번째 컴피티션 그리고 세 번째 컴피티션을 넘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셋 샘플 하면서 프랙션 0.8, 랜덤 스테이트 0이라고 되어 있죠. 이 얘기는 그냥 샘플링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에서 80%를 샘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니셜 랜덤 시드로 0을 줘서 내가 이 샘플링을 다시 리플리케이트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80%를 가지고 트레인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포함된 애들은 듀라블 시켜 버리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원래 이 문제의 시작이 지금 트레인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서브미션 파일이 있는데 지금 이 텐서플로우에서는 트레인 데이터셋을 다시 또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가 같은 거를 이제 설명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해나갈 이야기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트레인 데이터셋을 다시 트레인을 다시 트레인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눴다. 그리고는 그 트레인 데이터셋에 뭐가 있는가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로우 인덱스가 이제 섞여 있죠. 왜냐하면 샘플링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까 봤을 때는 9만 몇 개가 있었는데 지금 80%만 셀렉트했으니까 75,264개가 뽑혔고 그리고 나머지는 테스트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 ID 컬럼 그다음에 컬럼 1, 2 하면서 7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컬럼 5번을 맞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왜 하필이면 컬럼 5번이냐? 지금은 그냥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그냥 리그레션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냥 리그레션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이 금융공학의 이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금융공학하고 연관되는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얘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뭐 지금은 사실은 몰라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컬럼 5가 사실은 뭐냐면은 내재 변동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모형이 뭐냐면은 옵션의 가격들이 있고 다른 기초적인 정보가 있을 때 그걸 이용해서 지금 시장의 내재 변동성이 얼마가 되는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맞추려고 하는 그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얘를 그냥 리그레션 문제라고 생각하고 얘를 풀면은 풀려요. 그런데 이 컴피티션이 이제 2번으로 가고 3번으로 가면서 점점 여러분들한테 금융공학적인 지식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금융공학에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고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나는 얘는 리그레션 문제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풀어도 답은 나오는데 다만 랭킹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얘를 다시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컬럼 1, 2, 3, 4 그리고 6, 7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컬럼 5가 우리의 타겟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거를 features 그다음에 label이라고 이름을 달리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 트레인 데이터셋의 카피본을 만들어서 일단은 트레인 피처스로 다 저장을 시켜 놓고 그 트레인 피처스에서 컬럼 5번만을 빼내서 걔를 트레인 레이블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따라서 원래는 아이디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있더는데 컬럼 5번만을 뺐으니까 지금 피처스에는 컬럼 5번이 없는 데이터셋이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레이블에는 컬럼 5번만 들어가 있는.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을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이 텐서플로우에 있는 코드하고 이제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아이디 이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게 문제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1 번부터 시작해서 9만 몇 번까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인제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요 아이디는 다 유니크해요. 따라서 얘는 리그레션에서 도움이 안 돼요. 뭐 굳이 얘까지 넣어서 리그레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하겠다면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다 값이 다른 이 아이디는 어 삶에 도움이 안 돼요. 이 프레딕션을 하는데. 그래서 걔도 각각 트레인 피처스와 테스트 피처에서 빼버리기 위해서 요 팝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빼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트레인 레이블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뭐 0.21, 0.06, 0.07, 뭐 0.21 하면서 값들이 있는데 이거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프리딕트 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는 이제 뭐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뭐 막 이런 건 없는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쉬운 버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케라스 시퀀셜이라고 하는 모형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퀀셜 모형에 레이어를 집어넣는데 여기에 레이어 하나, 둘, 하나, 둘, 셋, 세 개의 레이어를 가진 모형. 이 모형이 뭔가는 텐서플로우에 사실 이렇게 잘 걔를 읽어보면은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물론 이제 앞으로 계속 해나갈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댄스 레이어가 뭐 하는 어떤 역할을 할 거다. 왜 여기서 렐루를 쓰는 게 뭐 더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컬럼 아이디를 인덱스로 설정을 어 컬럼 아이디를 인덱스로 설정해도 되나요? 뭐 하고 싶으면 뭐 예. 그러니까 어 나는 그러니까 일단 나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인덱스를 뭐 제곱 그러니까 컬럼 아이디를 가지고 뭐 제곱을 해서 넣었는데 그게 이 모형을 더 잘 설명한다. 그러면 그것도 예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설정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델을 컴파일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컴파일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 모형에다가 얘의 오브젝티브 펑션 그러니까 얘의 로스 펑션이 뭐다. 그다음에 얘를 어떻게 옵티마이즈 시켜라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컴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그 모형을 만들고 컴파일을 하는 거를 두 개를 붙여서 하나의 펑션으로 만들어서 그냥 다시 항상 쉽게 부를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모델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만들 모형의 이름을 DNN 모델이라고 붙였고 그 DNN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Deep Neural Network이라고 해서 이제 DNN이라고 붙인 겁니다. 뭐 이건 뭐 우리가 붙인 일이고 그거의 서머리를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레이어가 3개 그래서 덴스 레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첫 번째 레이어에는 448개의 파라미터, 두 번째 레이어에는 뭐 4160개의 파라미터에서 토탈 파라미터가 4673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맞춰야 되는 코이피션트의 개수가 4673개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그러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모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 사이즈를 생각하면 얘는 너무 작은 모형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모형을 좀 더 크게 좀 더 복잡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프로젝션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오늘은 어 그냥 예제로 한번 보여준 겁니다. 자, 텐서플로우 코드를 어디서 음 요 텐서플로우 코드를 어디서 가져왔냐면은 tensorflow.org 텐서플로우 웹사이트고 이 웹사이트에 가면은 Get Started with TensorFlow가 있고 그럼 얘를 누르면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튜토리얼과 가이드가 있는데 지금은 튜토리얼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중에서도 머신러닝 베이지 with keras 거기에서 리그레션 파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질문이 네임 에러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얘를 순서대로 실행을 시켜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위에 하나라도 순서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얘를 실행하면 어 "이런 애가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이 노트북을 같이 쉐어하고 있으면 순서대로 실행했으면 그 에러가 절대로 안 날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쭉 실행을 시켜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어 그다음에 얘는 이제 괜히 한번 어 뭐가 잘 있나. 그래서 지금 우리의 컬럼 1, 2, 3, 4 그다음에 5는 없고 6, 7까지 있는 게 트레인 피처스에서 전부 다 6개의 인풋 베리어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이제 어 볼 줄 아는 학생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결국은 다 이 코드를 이해하게 될 텐데 미리 뭐 공부를 하는 학생은 여기 보면 input shape에서 여기에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사실 누구하고 같은 거냐면은 여기에 지금 6개의 인풋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애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제 어 사이킬러는 잘 이해가 되는데 이 케라스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지금 텐서플로우에서 나온 거는 현재까지 나온 건 딱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케라스 시퀀셜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그 모델을 만든다면은 컴파일이라고 하는 걸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걔를 피팅을 하는 부분. 요 세 개. 그러니까 일단 시퀀셜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그다음에 컴파일이라고 하는 애를 써서 얘한테 "나의 로스 펑션이 뭐다. 어떤 옵티마이저를 써라."라고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fit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fit을 할 때 x가 누구다. 그다음에 y가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뭐 밸리데이션 스플릿 뭐 버버시티 그다음에 요 이팍스는 얘를 이제 몇 회 돌릴 건가 이런 건데 이거를 한 100 번만 돌려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10 번만 돌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로 나타나는 거는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요 볼버스를 0 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아웃풋이 쭉 나오는데 그게 보기가 귀찮아 가지고 그냥 그걸 0 으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볼버스 숫자를 바꾸면 그러면 계속해서 아웃풋이 지금 계산되고 있다라는 게 보일 텐데 나중 이 이팍스 10 번은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너무 적은 숫자고 뭐 최소한 100 번 뭐 흔히 뭐 1000 번 뭐 2000번 이렇게 돌리거든요. 그래서 그 1000 개, 2000 개가 다 나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어지러우니까 볼버스를 0 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지금 어 요 매플랫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뭔가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거 텐서플로우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트레이닝된 결과를 플라팅을 시켜 보려고 여기에서 새로운 함수를 하나 만든 겁니다. 이거 텐서플로우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와서 어 여기에 있는 얘만 요 y 리밋이 텐서플로우에서 하는 이그젬플하고 우리하고 이그젬플이 다르기 때문에 y 리밋만 그냥 커멘트화 시켜 놓고 그리고는 걔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으면 지금 X축에서 보이는 거는 어 이팍스예요. 그래서 몇 회를 지금 얘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하면서 지금 점점 값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Y축은 지금 여기에 보면 에러 MPG라고 나오는데 이걸 내가 여기 있는 요 레이블을 바꾸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텐서플로우 예제는 그 자동차에 있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요 MPG를 계산하는 건데 우리는 뭐 요건 이제 바꾸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바꿨고 우리는 지금 컬럼 5를 맞추려고 컬럼 5를 맞추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에러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디크리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 히스토그램은 내가 지금 내 모델이 얼마나 잘하고 있나를 지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리는 거지 이걸 꼭 그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델은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이 DNN 모델 fit 여기에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DNN 모델을 가지고 프리딕션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프리딕션을 하냐? 누구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냐? 일단 누구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냐면은 실제로 우리가 주어진 test.csv에 대해서 어 test.csv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얘를 보면 그러니까 주어진 데이터셋을 읽어서 보면 여기 보면 2번, 10번, 13번 하면서 아이디들이 쭉 있는데 이 아이디들은 유니크한 거이기 때문에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이 번호가 트레인 데이터셋에 있는 번호와 이 테스트 데이터셋에 있는 이 번호하고 전혀 이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애들이. 그리고 여기는 보면 지금 컬럼 1, 2, 3, 4 그다음에 5가 없죠. 이 5가 없어서 이 컬럼 5를 우리가 프리딕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가지고 여기에 있는 6개의 변수를 컬럼 1부터 시작해서 컬럼 7까지의 6개의 변수를 이용해서 컬럼 5를 프리딕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프리딕트하냐? 이걸 곧바로 이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요 ID 컬럼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테스트에서도 똑같이 아이디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테스트 닷 아이디가 아니라 테스트 닷 팝 그리고 아이디 이게 내가 지워버린 부분인데 아까는 있었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얘가 읽어오고 그 다음에 요 아이디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6개의 칼럼만이 남아있어요. 그 6개의 칼럼을 이 DNN 모델에다 넣어서 프리딕트를 하고 그거를 테스트 언더스코어 프레딕션에다가 세이브 시키겠다 하면은 약간의 시간을 걸려서 프리딕션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보면 여기에 보면은 0.61, 0.169, 뭐 0.213, 0.23 얼마 하면서 지금 각각에 대해서 다 프레딕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렇게 된 프레딕션을 마지막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답안지가 누구냐 하면 여기에 있는 submission.csv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읽어오고 잠깐 얘의 내용이 뭔가를 보면 그냥 이 아이디가 테스트 셋에 있는 아이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여기 내가 지워버렸는데 2번 문제는 답이 뭐다. 10번 문제는 답이 뭐다. 13번 문제는 답이 뭐다. 근데 일단 만들어진 이 서브미션 데이터셋에는 그냥 다 0.01, 0.01, 0.01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프레딕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 컬럼 5를 새로운 프레딕션으로 대치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치를 시키나? 여기에 있는 이 문장 하나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컬럼 5, 이 DF의 컬럼 5를 테스트 프레딕션으로 바꾸어 넣으십시오예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보면 아까와는 달리 2번 문제에 대한 답은 뭐 0.169입니다. 10번 문제에 대한 답은 얼마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제출할 서브미션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이거를 이제 제출해야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CSV 파일로 만들어서 CSV 파일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럼 CSV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가? 여기에 있는
df.tocsv 하고 내가 만들 파일의 이름 그리고 여기에 인덱스는 false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덱스를 false로 지정하지 않으면 CSV 파일을 만들면서 여기에 있는 0, 1, 2, 3, 4 이거를 같이 세이브를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답의 포맷은 그게 아니라 그냥 id 칼럼 그리고 컬럼 5 컬럼 요 두 개. 그래서 얘를 세이브하면 지금 여기서 세이브될 때는 그러니까 지금 인풋에도 submission.csv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디렉터리와 이걸 세이브하는 디렉터리가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를 다시 덮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세이브 버전을 누르는 겁니다. 이래야만 실제로 내가 만든 노트북 자체가 다 세이브가 되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얘가 실행을 해요. 그래서 버전 이름을 넣으라고 나오는데 뭐 벌써 네 번째니까 나는 4.0. 뭐 여러분들 원하는 사실 옵셔널이어서 이건 그냥 그냥 쓰면 됩니다. 그리고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래쪽으로 하는 게 보통 더 안전하겠죠. 왜냐면 진짜 잘 세이브하고 다시 다 돌려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를 세이브를 하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다 다시 돌려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가 이 팍스를 10번만 했기 때문에 그나마 얘는 이제 빨리 돌아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고 하면은 일단 더 많이 돌려야 되고 몇 번까지 돌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룰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려보고 그래프를 그려보고 지금 얘가 많이 트레이닝이 되고 있구나. 근데 또 너무 많이 하면 소위 말하는 오버피팅이 돼서 오히려 더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를 스스로 조절해 나가면서 맞추는데 그러고 나면 이게 보통 데이터셋이 크기 때문에 한 번 하는데 뭐 한 적어도 한 30분 뭐 그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해놓고는 세이브를 누르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다시 돌리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 돌리고 나면 여기 이제 뷰라고 했는데 이게 잠깐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없어져도 여전히 볼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요 버전에 있는 숫자를 누르면 그러면 뭐가 세이브됐고 아웃풋이 뭐였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쭉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세이브했던 버전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했던 게 더 나았는데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버전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럼 그 버전을 다시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Go to View로 가면 여전히 에디트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다시 에디트하려면 요게 이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되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은 여기에 아웃풋을 곧바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곧바로 안 눌러도 지금 이게 노트북이 쭉 보이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가면 인풋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더 아래로 가면 나의 아웃풋이 어떤 모양인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이 아웃풋을 서브미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서브미트 버튼을 누르면 나는 오늘 오전에 이미 또 다른 수업을 해서 벌써 거기서 2번이나 서브미션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10번의 서브미션이 남았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0번 서브미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서브미션은 데일리 리셋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브미트 했던 게 리셋되는 게 아니라 서브미션 횟수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 내일이 되면 또다시 10번을 서브미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노트북도 이제 여러 개를 만들고 뭐 그러기 거여서 여기 보면은 노트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이거 그다음에 노트북 버전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아웃풋 파일 그러니까 아웃풋 파일도 사실은 뭐 원하면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서브미션을 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이래서 서브미션을 누르면 서브미션을 한다고 나와요. 그리고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에 있는 View My Submission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Complete라고 나와야 돼요. 이게 컴플리트가 안 나오고 여기가 뭐 에러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뭔가를 잘못했으면. 그러면 그 서브미션은 카운트가 안 됩니다. 예, 카운트가 안 되고 그리고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계산이 돼서 나의 스코어가 얼마다라고 나오고 내가 몇 등을 했는지 가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잘못 만들면 어 나중에 되게 괴로운데. 아무튼 뭐 내가 뭐 여러분들 보고 이름 안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 어 어유 벌써 12 번을 어 엄청나게 서브미션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지? 아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서브미션이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서브미션을 해야 서브미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어 여기에 슬래시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노트북으로 가 보면 내가 얘를 카피를 해서 채팅창에다 보내 줄 테니까 고대로 예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학생이 여기에 슬래시가 그냥 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테스트 PD 리드 CSV 캐글 인풋 그 테스트 CSV 맞고 여기 슬래시만 없으면 돼요. 예. 그리고 테스트 팝 아이디. 자, 이게 기본적인 컴피티션의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셋을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는 여기에 데이터셋의 변형을 가해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형의 그 모형이라고 하는 게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댄스 레이어의 개수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또는 댄스 레이어의 요 노드의 개수를 늘릴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 다른 레이어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면서 이게 점점 더 인제 풍부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 스코어를 점점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Kaggle 컴퓨팅에서 노트북 파일 제출하는 거를 다시 보여줄 수 있죠. 이게 내 순서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뭐 아 내가 호스트니까 예. 예 이게 원래 시작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노트북으로 가고 그다음에 요 노트북에서 내가 얘를 눌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요 노트북 그다음에 인풋 그러니까 요 노트북이 쭉 있는 그 아래 노트북이 끝난 아래에 보면 인풋 파일들이 뭐뭐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서 눌러 보면은 예 각각이 어떤 모습이다 해서 컬럼 1에는 어떤 숫자가 있고 뭐 컬럼 2에는 어떤 숫자가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아웃풋 부분이 우리가 만든 아웃풋인데 이 아웃풋을 가서 submit 그리고는 여기에 또 submit 그리고 view my submission 이라고 하면은 예 submit 됐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리더보드. 그래서 지금 어 어 여기 보면 대부분 숫자들이 비슷하죠. 근데 이 숫자들이
완벽하게 똑같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보면은 이 어 데이터셋 샘플 이러면서 뭐 80%를 샘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랜덤 스테이트 0이라고 해서 스테이트를 이제 지정을 그러니까 랜덤 시드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텐서플로우는 모델을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에서 랜덤한 부분이 스스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애를 다시 트레이닝을 시켜도 값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제출해도 이게 쪼끔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게 '랜덤하게 뭔가가 결정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걸 우리가 100 번만 해서 그렇지 아니 10 번만 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여긴 보면 뭐 다시 로스가 더 커지네. 그래서 요걸 10 번만 해서 그렇지 이게 100 번, 1000번 들어가면 값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그러니까 로스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제출을 했을 때 나는 얘보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얘하고 똑같이 했는데 나는 더 점수가 낮아요. 이게 별 영향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 모형이 충분히 많이 트레이닝이 되면. 그래서 그거에 너무 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성적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 보면 성적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볼버스를 1로 설정하면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 true냐 false냐이죠. 그러니까 어 파이썬은 true냐 false냐를 0 이냐 1 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실은 이렇게 true, false 이렇게 써도 되는데 예 그러니까 1 이라고 쓰면 됩니다. 내가 Y씨에게 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캐글의 닉네임을 나한테 알려 주세요."라고 예 공지를 할 겁니다. 근데 별로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누군지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이걸 보고는.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지금 이 친구처럼 이제 "너 불 좀 꺼 줄래? 내 랭킹 좀 보게." 이 친구는 이제 누군지 모를 것 같지만 여기 보면 이름이 있네, 정혜수라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치팅하지 않고 예 그냥 자기가 잘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치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지금 우리만의 컴피티션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놀라운 게 그 우리의 컴피티션 예전에 지난번에 했던 요 프랙티스 컴피티션에 가서 리더보드를 보니까 어떤 희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컴피티션을. 근데 인디아에 있는 애가 그리고 지금 이게 보면은 엄청 컴피티션도 잘하는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가서 우리 컴피티션에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해 보고 가서 뭐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지 예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제 서브미션 했고 이게 예 그러니까 너무 어 나쁜 짓을 안 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어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